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아파트 그리고 빌라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지식산업센터 문제도 새로운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이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알아보면서도 이 월세가 너무 비싸고 주변 구축 건물의 2배 정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3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입주는 많은데 공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투자한 사람도 손해지만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PF 여기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급 과잉이 문제인데 되게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수가 2023년 10월 기준 전국에 152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도권에 엄청나게 몰려 있다고 해요. 약 77%, 1170곳, 한 4분의 3이 어디에 몰려 있다는 거죠?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는 것도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잖아요. 단기간에 수도권에 집중해서 너무 많은 물량을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2023년 1분기에 거래된 게 233건 정도가 거래됐다고 해요. 작년 같은 기간 2022년 1분기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60% 넘게 거래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우리나라 아파트 거래량 줄은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래량이 급감을 한 거예요. 여기도 문제가 크게 되는 게 영끌 비중이 너무 높아요. 2019년, 2020년 이때 대출 거의 80%까지 받아가지고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대출 규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끌을 많이 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오피스라든지 상가,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자본 수익률이 0.09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1%안 돼요. 지금 금리를 생각하면은 이 상황이 더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영끌족들 그리고 공실들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지금 짓고 있는 것들 혹은 앞으로 지어야 될 것들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부동산 PF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금융권들이 대출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2금융권 위주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부동산 PF를 좀 분류를 한 거예요. 수도권 아파트도 있고 산업시설도 있고 뭐 업무시설, 상업시설, 지방아파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제일 안전한 곳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 아파트예요. 2금융권 중에 PF의 15% 정도는 수도권 아파트고 나머지는 지방아파트, 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런 데에다가 PF를 해준 거예요. 업무시설, 뭐 산업시설 이런 데를 보면은 지금 전체의 한 64.8%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PF보다 이런 업무시설들 여기에 있는 PF가 더 크다는 거예요.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조금 달라요. 왼쪽은 그냥 PF고 오른쪽은 브릿지론입니다. 아직 건설이 시작이 안 된 거죠. 땅만 사놓고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업무시설, 뭐 상업시설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PF가 아파트, 여기 PF도 지금 위험하지만 상업시설 PF, 지금 지식산업센터, 여기 PF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 지금 현황을 보시면은 준공이 아직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미착공이 324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이미 공급 과잉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더 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자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착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PF 금액들 건설사들이 물어주던지 아니면 망하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지식산업센터 이게 지금 더 위험한 이유가,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은 예전에는 따박따박 월세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투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똘똘한 한 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및 수도권으로 투자를 해라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더 투자를 많이 했냐면은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아파트로 더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아파트 쪽으로 많이 투자 수요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지식산업센터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 상황이 더더욱 안 좋다는 거죠. 물론 아파트 분양 시장 여기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가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은 언론이라든지 건설사들도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이야기
갑자기 하면서 아파트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또 넘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가 더더욱 어렵다라는 거죠.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아파트보다. 뭐 이제 금융사별로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주거시설 비중, 아파트 뭐 이런 거는 한 37.3%고 투자용 부동산 여기가 62.7%가 돼요. 그러니까 업무시설, 뭐 상업시설, 호텔, 뭐 숙박시설 다 합친 게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제 증권사들도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고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율이 더 낮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이런 거는 더 낮습니다. 여기는 투자용 부동산 비중이 77.3%예요. 증권사가 많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피탈사,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중이 그래도 조금 높습니다. 한 58% 정도 돼요. 그래도 40% 넘는 게 투자용 부동산인데 뭐 여기도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주거시설 비중이 그래도 조금 높습니다. 60% 정도 돼요. 증권사보다는 괜찮아도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금융권들이 PF를 빌려주는 곳들이 대략 이렇게 된다. 아파트에 빌려준 것도 지금 위험한데 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여기에다 빌려준 게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PF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더더욱 안 좋죠. 투기꾼들 말처럼 아파트는 손해보더라도 들어가서 살 수라도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공실로 놔두면 관리비만 나가게 되는 거죠.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물류센터 여기도 있어요. 건설사들이라든지 금융권들 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물류센터도 공급이 과잉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때 막 인터넷 판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수요가 그때 많았기 때문에 공급이 확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코로나도 끝났고 예전만큼 그렇게 물류센터 수요가 많이 있지 않다고 해요. 물류센터도 공급이 과잉이고 수요가 지금 많이 감소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도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공급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센터를 짓고 나서 팔리지 않더라도 임대를 해서 창고를 대여를 해줘서 PF 대출 금액들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급 과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완공을 해도 임대가 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파트도 문제였지만 물류센터 이런 공급들 이것도 문제고 또 지식산업센터 1520개 중에 거의 4분의 3을 수도권에 몰아가지고 넣었는지 엄청난 투기 광풍이 불었는데 지금 이게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들, 금융사들 살펴봤잖아요. 건설사들도 당연히 지금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건설을 해야 되는데 2023년 6월 기준 착공 안 된 것들이 67%였어요. 착공한 게 33%. 근데 이 33% 안에서도 한 절반만 분양률이 75%가 넘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5달 정도 지났는데 상황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진 않았을 거예요. 문제를 덮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죠. 알고 봤더니 지식산업센터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상업시설, 업무시설, 부동산 PF 비중이 주거 목적인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다. 여기도 정말 위험하다. 이런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시멘트 가격이 될 때까지 계속 힘을 더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